한국 사람 만들기 제1부 조선 사람 만들기 서론 조선 사람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는 정치적 격동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문명사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천년에 걸쳐 건설된 불교 문명이 해체되고 그 자리를 주자성리학이라는 신사상이 대신하기 시작하는 혼돈의 시대였다. 대외적으로는 원명교책이라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였다. 조선은 이 대변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368년 개국한 명이 주자성리학을 국교로 채택하자 불과 24년 후인 1392년에 개국하는 조선도 이 첨단 이념을 채택한다. 조선의 주자성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유교 쿠데타를 일으켜 새 나라를 세우고 대륙의 신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새 이념에 입각한 개혁을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 동시에 원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른 명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적극 합류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 조선의 건국 세력이 제시한 새로운 사상과 체제는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와 형이상하게 치우친 불교 대신 정치, 경제, 교육, 윤리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리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사구시는 주자성리학을 비판하는 신학파가 만들어낸 구호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실사구시는 주자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즐겨 쓴 구호다. 18, 19세기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주자성리학은 이미 사회 변혁과 경제 발전의 추동력과 이상을 상실한 고리타분한 보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지만 14세기 말 여말선초에서 16세기 말 임진왜란 전까지의 200년 동안은 당시 최고의 경제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 사회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조선과 송, 명 모델. 명은 조선의 모델이었다. 명은 송이 이룬 경제혁명과 역시 송대에 집대성된 주자성리학이라는 최첨단 사상체계를 조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완성한다. 송은 11세기에 이미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에 필적할 만한 경제혁명을 이룬다. 강남농법을 바탕으로 한 농업혁명, 철의 대량 생산을 통한 산업혁명, 세계 최초로 지폐를 도입한 상업혁명, 화약과 나침판 발명이 상징하는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카이펑과 항저우가 상징하는 도시혁명으로 송은 인류 문명사의 신기원을 이룬다. 송의 경제혁명은 사라는 새로운 계급, 새로운 인간형을 탄생시킨다. 조선 선비의 원형이다.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로 대규모 경제적 잉여가 창출되면서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서인 계층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과거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 송대 중기인 12세기 초에 연 3만 명이었던 과거 응시자 수는 송대 말기인 14세기 중반에는 무려 4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사들은 대부분 초시에만 합격한 후 고향에 머물면서 향촌의 교육과 사회 질서 확립에 종사하는 한편 관직에 나아가는 것보다 학문 그 자체를 숭상하고 권력보다는 도덕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념을 구축한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화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원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학문을 학문 자체로 숭상하는 새로운 지식인 문화를 창출한 것이다. 공부는 더 이상 과거 급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신을 위한 것이 되고
자기 수양, 공부를 통한 인격과 도덕성 완성이 관직 진출보다 더 고귀한 목표가 되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사안은 역설적으로 송의 상업화와 산업화, 도시화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이념을 구축한다. 경제혁명을 토대로 등장했지만 경제혁명이 가져온 전통 질서 파괴와 가치관 혼란, 향촌 질서 붕괴를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영감을 전통, 즉 원시유교에서 찾는다. 이들은 수당대에 도입되고 토착화된 불교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되기 이전의 전통 사상, 산업혁명과 상업혁명 이전의 원시유교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사상 체계가 도학, 즉 성리학이다. 중세 말기의 유럽이 중세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을 재발견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듯이 송대의 성리학은 고대 유교를 재발견하면서 중국판 르네상스를 이룬다. 사회 이념과 계급 논리인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중국판 르네상스를 주도한 사상가가 바로 주자다. 주자는 경제혁명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되 경제혁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사회와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질서와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주자를 필두로 한 성리학자들은 실사구시라는 표어 아래 주례와 종법 제도를 부활시키고 강남농법을 연구하고 중국 고대의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와 이념을 고안한다. 성리학을 주자학 또는 주자성리학이라 일컫는 이유다. 그러나 송대의 주자성리학은 배척받는다. 주자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원이었다. 원의 인종은 남송 멸망 후 폐지되었던 과거 제도를 1315년에 다시 도입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자가 주석을 단 사서가 과거의 주 교제로 채택된다. 그러나 몽골의 유목민족이 세운 원은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주자성리학을 도입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고유 종교인 라마 불교를 믿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또한 송대의 개방적인 시장 중심 경제 체제를 답습하였다. 송의 경제혁명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주자성리학을 상호 조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은 명이었다. 명태조 주원장은 강력한 전제군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송원대의 경제적인 역동성과 개방성, 다양성이 가져다준 풍요를 수용하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완성한다.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경제적인 역동성을 보장하는 한편 향촌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나 향촌 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조정의 관료를 파견하여 법률로 다스리기보다는 향촌의 원로들이 유교적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도덕 공동체를 강조한다. 주자성리학에 기반한 질서였다. 명예 모델과 조선 초의 개혁 정치. 여말 선초, 즉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는 주자성리학이 그리던 사회와 모습과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고려 사회에는 종법 제도가 요구하는 부계혈통주의, 장자상속 제도 대신 모계의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고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딸과 사위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부계 혈통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근친혼도 흔히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는 여전히 휴한법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극히 노동집약적인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규모 노동력이 요구되는 경제체제였기에 사회는 군, 현 등 대규모 행정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고 민간의 삶은 향도라는 종교, 경제, 사회 결사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세종은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중국의 문명, 즉 송대에 완성되고 원명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 최첨단 문명의 수월성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는 송의 경제혁명을 가능하게 한 강남농법을 도입하기 위해 측우기와 해시계를 만들고 수차 개발을 명하고 농사직서를 지어서 반포했다. 가족제도와 결혼관습을 비롯한 일체의 풍속을 송두리째 바꾸고 전통 종교였던 불교를 탄압한 것 역시 명예,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뒷받침한 종법제도라는 주자성리학 특유의 가족 사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주도의 편찬 사업을 벌여 주자학적 제도와 풍습을 설명하는 서적들을 무수히 제작 반포한 것도 송의 새로운 체제와 제도, 윤리와 사상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세계 최고의 인쇄술을 발명하고 한글을 창제한 것도 모두 이러한 목적에서였다. 흔히 세종대를 태평성대라고 한다. 그러나 세종의 시대는 오랜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낯선 외래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급진개혁이 극에 달했던 격변의 시대였다. 비록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왕조 교체기의 혼란과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도 수그러들었지만 사회 제도와 관습, 종교와 문화적으로 조선의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 사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조선 초기의 혁명은 새로운 인간형인 조선 사람을 태동시킨 국가와 국민 대개조 과정이었다. 그 결과 건국 후 100년이 지나면 조선 특유의 주자성리학 체제와 이념이 뿌리내린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 교육을 받지 않고 주자성리학 교육만 받고 보위에 오른 왕은 성종이다. 불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자성리학 교육만 받고 자란 사, 즉 사림이 나타난 것도 같은 시기다. 종법제도가 뿌리내리면서 집성촌이 생겨나고 강남농법이 보급되면서 향도가 아닌 시족 중심의 경제 단위인 동네, 마을이라는 조선의 전형적인 향촌 공동체가 생겨난다. 명은 조선의 모델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명을 정점으로 하는 중화질서는 조선의 외교와 안보의 축이기도 하였다. 명을 모델로 건설한 조선과 그 속에서 형성된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자 명은 원군을 파병하여 조선을 구한다. 이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 속에 자신을 편입시킨 조선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명을 따라가면서 급속히 선진화되었음은 물론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명 중심의 중화 질서를 따름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명의 선진 정치, 경제, 사회 체제와 이념을 토착화하는 데 성공하는 한편 세계 최강국인 이웃,
명과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 주도의 국제 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조선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조선 특유의 문화를 꽃피운다. 그리고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 조선은 고려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낸다. 조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다.